콘따구리. 오늘은 콘크리트 균열 중 구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속에는 내부 구속하고 외부 구속으로 콘크리트에서는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콘크리트 균열 발생 인자를 보면 국토부에서 이렇게 크게 열이나 물, 화학물질, 외력 이렇게 4개의 대분류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균열은 구속하고 관계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한번 보시죠. 어떤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한쪽은 구속단이고요. 한쪽은 자유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구속이 안 됐죠. 그랬을 경우에 수축 팽창이든 건조 수축이든 간에 됐다고 하면 자, 이렇게 줄어들죠.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균열이 여기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고정단, 여기도 고정단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조물에 이제 수축이 생긴다든지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이제 수축이 된다고 본다고 하면 어딘가는 그 부재에서 줄어드는 부위가 나와야 될 텐데 처음에는 버티다 인장 강도를 일단은 그 힘 자체가 일단은 콘크리트가 견디는 값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어딘가는 뚝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래서 이런 게 이제 크랙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구속은 콘크리트 균열은 구속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과 균열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속을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누구를 꽉 못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는 그걸 외부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차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에 2차 위에다가 2차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하면 먼저 타설된 1차 콘크리트 타설이 2차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로운 번영을 구속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눈에 띄게 구속하는 체가 있으니까 외부 구속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내부 구속은 뭐냐고 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안의 온도하고 바깥의 온도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 바깥에는 온도가를 바깥으로 열 전달이 쉽지만 안에는 바깥까지 열 전달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도에 바깥으로 열을 전달하는 거는 벽체가 10cm일 때 하루 걸렸다면 20cm일 때는 이틀이 아니라 4일이 걸립니다. 거리 제곱에 비례합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거는요. 그만큼 안에 단면이 크다고 하면 그 안에 열 온도가 축적될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의 온도하고 바깥의 온도가 큰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차이에 의해서 큰 온도가 있는 것은 많이 팽창하려고 하고 바깥에 있는 온도는 낮으니까 조금 팽창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외부 변형 값이 다르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속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내부 구속이라고 별도로 콘크리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외부 구속은 일반적으로 이제 1주나 2주 적어도 거푸집 탈영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균열폭도 좀 크죠. 0.2에서 0.5mm 또는 그 이상이고요. 또 균열의 방향성도 1차 콘크리트에 의해서 2차 콘크리트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세로 방향의 직선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부재가 관통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옹벽 같은 역티형 옹벽 같은 경우에 벽체가 간혹 관통이 돼 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 보수를 충분히 안 하면 내부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리퀴지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외부 구속 능력에 의한 균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단면에 내외부 온도 차이에서 나는 구속에 의한 균열, 그걸 이제 내부 구속 균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균열은 초기에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뭐 재령 하루나 3일쯤 요때쯤 발생되는데요. 균열폭도 거의 미세 크랙이 많습니다. 0.1에서 뭐 커봐야 0.3mm 아니면 0.2mm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건 그 뭐 외부 구속처럼 눈에 띄는 어떤 누가 붙잡는 그런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열에 의한 구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규칙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균열의 폭국도 작고 실제로 관통되지도 않습니다. 자, 모식도로 좀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내부 구속이고 이게 외부 구속인데요. 내부의 팽창값, 외부의 팽창값 다르죠? 예, 그래서 나타나는 이게 표면균열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내부 구속이구나. 아니면 옹벽 같은 부재입니다. 밑에부터 발생되죠. 위에는 자유당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는 1차 친 기초 콘크리트가 구속도를 갖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제 크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콘크리트의 관통 유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콘크리트 내부 구속이죠. 예, 지금 이렇게 뭐 내부 온도 상승으로 해서 내부 온도가 높아지고 또 표면은 온도가 같이 일부분 높아졌지만 외기 온도처럼 바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온도차죠. 또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드려요. 예전에 그 길거리에 콘크리트 쓰레기통이 많았습니다. 여기다 이제 쓰레기도 버리고 휴지 버리고 그러지만 이제 가끔 뭐 침도 뱉는 나쁜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에 담배꽁초도 버린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의 온도. 겨울에는 뭐 바깥에 지금 추운데 안에는 뜨끈뜨끈하게 그러면 이 내외부 온도차가 크죠. 그러다 보면 이 표면 균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휴지통이 1년 이상을 잘 못 갔던 한겨울을 나고 하면 크랙이 많고요. 뭐 적어도 2년 정도의 겨울을 거치면 이 화재 때문에 많이 교체됐던 그런 기억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표면에 불특정 그러니까 불규칙한 그렇게 크지 않은 균열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온도를 재보면 이게 이제 콘크리트 내부 온도고요. 표면 온도죠. 그러니까 내외부 표면 온도 차에 의해서 결국은 그거에 의해서 팽창량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콘크리트 믹싱 타설 후에 하루에서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콘크리트 두께에 따라 가지고 그때 이제 균열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리를 해보면 내부 구속 균열은 어떻다고요? 콘크리트 내부와 표면과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되고 보통 재령은 초기에 균열폭은 미세 크랙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워딩한 걸 좀 참조하시고요. 외부 구속을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지금 옹벽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닥판 역티형이라든지 아니면 바닥판 벽체라 하더라도 일단은 건조 수축이든 아니면 온도에 의한 팽창이든 팽창됐다가 다시 이제 건조 수축되거나 아니면 수화열이 에 의해서 외교 온도에 맞춰 가지고 이제 결국은 온도가 줄어들면 이 위에는 자유단위로서 줄어들고 하부는 고정단위이기 때문에 못 줄어들죠. 그래서 하부 쪽에 이렇게 크랙이 많이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무식도에서도요. 구속이 균열의 필요 충분 조건이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속이 없는 경우는 슬립해가지고 크랙이 없죠. 만약에 구속이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하부로부터 구속돼서 이런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도요. 이 외부 구속은 하면에서 그 크랙이 발생되는 걸 알 수도 있지만 균열폭도 크고 때로는 관통균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통균열인지 확인을 분명히 하고 크랙에서 관통균열이 났다 하면 내부까지 충분히 충진을 해서 리키지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뭐 기타설 콘크리트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혹여 이 하부가 안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반에다가 이런 2차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안반이 2차
콘크리트를 구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반에 콘크리트 탓을 할 때도 외부 구속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열 변형이 안반의 지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설한 1차 콘크리트에 의해서 구속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균열폭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필요하신 분들은 이 워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최종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부 구속이 탁월한 경우, 내부 구속 균열이죠. 그럴 때가 언제냐면, 하부에 있는 탄성 계수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반이, 안반이 아닌, 지반,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속도가 낮겠죠. 안 그러면 예전에 링콘크리트 할 때는 뭐 13메가파스칼 이런 것도 쳤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상부에 강도가 크다고 하면 상부가 만약에 40메가파스칼이라면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하부 1차 구속제가 구속력을 크게 못 갖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또는 LHB라고 해가지고 어떤 블록의 길이와 높이의 비, 그게 이제 작은 경우, 그럴 경우에 내부 구속이 좀 탁월하고요. 또 조금 전 모식대에서처럼 구속체와의 경계에서 미끄럼, 슬립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국 외부 구속이 비교적 약한 경우, 그러니까 결국 내부 구속이 균열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고요. 외부 구속이 탁월한 경우, 그건 뭘까요? 1차 타설한 기타설한 콘크리트 위에 더 씌워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아니면 벽체처럼 2차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아니면 매트 콘크리트를 몇 메다씩 나눠가지고 1차 콘크리트, 2차 콘크리트 이렇게 층으로 타설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미리 기타설한 콘크리트가 상부 치는 콘크리트를 구속하겠죠. 안 그러면 안반 위에 콘크리트 타설했다면 안반이 구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외부 구속이 강한 경우에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이 나타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